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은중학교 역사 선생님 최중림입니다. 요즘 제가 그 썸네일 만드는 재미에 들려가지고 한번 그 장범준이 불렀죠. 그 뭐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앨범을 조금 바꿔서 여기다 최치원의 흔들리는 신라 속에서 네 호적들이 느껴진 거야 라는 썸네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 수업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시험 전에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시험 전 마지막 영상에 앞서서 선생님이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를 했거든요.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고 계속 수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중림입니다. 오늘 수업 앞서서 제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반가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우리 학교 노은중학교 교장선생님이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나 알아볼까봐 반 가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반가워요. 네, 환영합니다. 네. 교수님, 중학교 다니셨을 때 역사 수업 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역사 수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근데 주세요. 중학교 졸업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중학교 때 역사 공부한 기억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이제 나이를 들면서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나면서 더욱더 느끼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지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때 잘했던 점도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생각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돼요. 교장 선생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조선시대 역사도 쭉 살펴봤고 고려시대, 삼국시대 역사도 이렇게 봤지만 조선시대 역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역사가 조금 상세히 나와 있지를 않아서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는 부분이 삼국시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삼국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자세히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공부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학년들 이제 중간고사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우리가 1학기 때는 중간고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근데 아마 이제 2학기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2학년 올라와서 이제 처음으로 보는 중간고사가 될 것 같은데, 시험 잘 보라고 응원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 사실 역사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전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매일 와서 선생님들 뵈면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매우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매일 학교 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매번 만나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지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점차 이제 더 커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 기회에 더욱더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I love you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네. 자, 오늘 수업 주제는 흔들리는 신라 사회입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특별히 교장 선생님을 역사 수업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를 한번 전해봤는데 아무튼 이번 중간고사 잘 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라 말의 중앙집권 체제가 흔들리게 된 배경을 정리할 수 있다입니다. 통일 이후 신라 사회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왕권 강화였잖아요. 그런 이제 왕권이 이제 신라 말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귀족들의 왕위 다툼 그리고 이제 지방민들의 봉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신라 말에 나타난 새로운 세력과 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로 학습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가 흔들리면서 이제 지방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세력 아마 썸네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누군지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으로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후에 불교가 발달하였는데요. 이제 신라 말이 되면은 그 통일신라에서 유행했던 불교 말고 이제 새롭게 이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관련된 모습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후삼국 시대의 성립,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후삼국 시대의 성립 그리고 이제 고려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귀족들의 이제 왕위 다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통일 신라가 되면은 이제 왕권 강화가 나타나고 그 왕권 강화의 첫 단추를 이제 꿰는 사람이 이제 김춘추, 무열왕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김춘추의 특징, 무열왕의 특징을 보면은 최초의 그러니까 진골 출신의 이제 국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그런 신분적인 핸디캡,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성골이 아닌 진골 귀족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왕이 배출되면서 이제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역으로 왕권이 이제 강화가 되니까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이제 왕을 둘러서 왕의 자리, 그러니까 왕위가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를 둘러싼 쟁탈, 싸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8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제 소수의 진골 귀족들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왕권이 약화가 되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왕권 약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해공왕이 살해가 돼요. 궁전 내에서 살해가 되면서 이 해공왕 살해 이후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산수만 해도 150 나누기 2하면은 대략 7.5잖아요. 재위 기간이.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대통령 미 대선이 이제 다음 달에 있는데 미국 대통령도 이제 재선에 성공하면 8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통치자도 하물며 최장,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8년, 우리 같으면 이제 5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왕이 있던 사회에서 이제 7.5년 만에 교체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사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밑바탕에는 이제 진골 귀족들의 이제 분열이라는 것이 있었고 진골 귀족들의 이제 분열이 나타난 이유는 이제 왕위 쟁탈전에 이들이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8세기 후반 이제 왕권이 약화되면서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이제 왕의 자리를 둘러싼 싸움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해공왕 살해 이후 150년 동안 이제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이 국가를 통치는 하진 않고 왕의 자리를 둘러싸고 이제 싸움을 계속해서 벌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가 소홀해지겠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주 중에 하나, 이제 구주 중에 이제 오늘날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주가 웅주라는 주인데 이때 웅은 웅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충청도 지역이 이제 구주 중에 웅주였는데 그 웅주 도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충청 남북도 도지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웅주 도덕 김원창이 이제 김원창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김주원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그게 이제 김원창의 난이었고, 그 다음 이제 우리 통일신라 이제 대외교류에서 이제 다루었던 이제 장보고, 이제 청해진을 가지고 이제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막강한 이제 부를,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국제 교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이니까 뭐 누구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부회장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있던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장보고가 이제 그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반란을 도모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됐다라고 삼국시 사기에 나오는데 뭐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여전히 역사계에서 의견이 좀 나뉘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이제 장보고가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역사라는 건 이게 기록되기 나름이니까 아마 이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뭐 선생님 뭐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 장보고를 당시 이제 진골귀족들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장보고가 힘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국왕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이 장보고의 힘을 빌려요. 그럼 이제 장보고한테 그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가를 이제 준다고 이제 장보고를 설득을 했냐면, 그 만약에 자신이 왕이 되면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들이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장보고 출신이 미천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이후 장보고의 딸을 이제 왕비로 이제 맞이하려고 하니까 그 진골귀족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면 신라는 엄격한 골품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아마 장보고가 불만을 품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뭐 반란을 직접적으로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핵심적인 내용은 8세기 후반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분열이 나타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뭐 정치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민들의 이제 봉기가 나타났는데 뭐 단순히 이제 그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이제 지방민들이 봉기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진골 귀족들의 사치와 수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려고 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흡하면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백성들한테서 그러한 세금을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부를 빼앗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진골 귀족들의 이제 수탈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 진골 귀족들의 수탈이 심할 때 국왕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제 막았어야 되지만 당시 이제 왕위 쟁탈전으로 인한 왕권 약화가 심했기 때문에 국왕이라 하더라도 이제 진골 귀족들의 수탈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때 이제 자연재해도 이제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삼국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도 심해지니까 이제 농민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주 지역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랑민이 되거나 유랑을 하거나 아니면 도적이 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을 한테 진골 귀족들이 잘해주냐? 그게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몫까지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떠난 사람들
몫의 세금까지도 내야 되니까 부담이 증가가 되고 점점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신라말 지방민들의 봉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7페이지인데요. 107페이지 지도에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최초의 이제 봉기는 상주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제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북원, 오늘날 원주입니다. 북원에서는 이제 양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고, 죽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신라말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이 나타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가 굉장히 혼란하면서 진골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이어갔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김원창, 장부고의 난 같은 그러한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지방민들의 수탈이 가중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원종과 애노 그리고 양길, 기원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망국 찰리나제 판니 소판니 우사마간 부이사파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말 사회 혼란은 극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진성여왕 때는 진성여왕의 남편 위홍 등과 주변의 간신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정치가 더욱 어지러웠다고 해요. 이 당시 나라 사람들은 나무 망국 찰리나제, 판니 소판니, 우사마간 부이사파가라는 다란이 은어를 써서 길 위에 던졌는데, 이 글은 여왕과 신하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는 은어를 빌려 당시 지배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라가 이제 진골 귀족들 간의 이제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이제 엉망이 되어가고,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을 이제 또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다음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신라말 이제 등장한 이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력들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호족들입니다. 호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배 계층을 이제 시기 순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청동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지배 계급이 출현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지배 계급이 이제 군장 혹은 족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고,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군장들이 왕에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들 군장들은 귀족이라는 신분으로 이름을 전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귀족들이 삼국시대도 이끌고 통일신라 시대도 이끌지만, 신라말이 되면 이러한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새로운 세력으로 누가 등장한다? 호족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족의 이제 출현 배경은 이제 중앙의 통제력 약화에 있고요. 호족은 그 이전의 지배 세력과 달리, 그러니까 귀족이 중앙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앙을 세력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호족은 지방을 세력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제 후삼국 시대의 발판이 된다, 기반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삼국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호족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후삼국 시대와 이제 고려의 기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려를 세우는 사람들도 누구냐? 바로 이 호족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호족들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냐? 뭐 우주에서 오진 않았을 건데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대부분은 이제 촌주 출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촌주 출신이었고, 이제 중앙이 이제 지방을 이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 지방에서 촌주들이 힘을 키워서 호족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촌주 외에도 중앙에서 이제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막 하면은
뭐 성공한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거고 실패한 사람들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도 이제 호족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의 이제 그 군사제도로 정비할 때 중앙에는 구서당, 지방에는 십정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십정과 같이 이제 지방에 주둔하던 그런 병력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력들을 이제 군진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머물고 있던 이제 군사 집단 이게 군진이죠. 군사 집단들도 이제 호족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장보고와 같은 이제 해상 세력,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 원종과 애노 혹은 양길과 같은 지방 봉기 세력들도 호족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 신라말 지방을 근거로 이제 나타났던 지배층은 다 이제 호족으로 볼 수 있고 뭐 지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출신 역시 다양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 이제 신라로부터 정식적인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이제 성주 또는 이제 장군으로 칭하면서 성장해 나갔고요. 중앙에서 당시 지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라말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족 외에도 이 시기 그 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육두품 세력이었습니다. 이제 굴품제 안에는 이제 가장 최상위 집단이 성골이었고요. 성골은 그 진덕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골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신라의 왕위를 이제 진골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리고 그 진골 바로 밑에 있던 세력이 이제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 있었는데 그 육두품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높은 관직에 진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을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잘 이용해서 육두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육두품들은 이제 당시에 그 국학,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제 학문을 닦으면서 그 세력을 기반을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당시 신라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개혁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진골귀족이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만약 받아들였으면 그런 혼란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라말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진골귀족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이제 자신들의 한계점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냥 신라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 이제 숨어 살던 사람도 생겼고요. 아닌 좀 더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숨어 살기보다는 이제 이제 우리가 방금 육두품 배우기 전에 이제 호족이라는 세력을 배웠잖아요. 그 호족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 이제 숨어 살던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채치원이 있습니다. 채치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108페이지 보면은 자료 2에 채치원의 활동과 자절이 나오는데요. 이 채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당에 유학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당에 유학해서 이제 당에서 치루어지는 과거 시험인 빈곤과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공무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세계사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그 당시 당에 황소의 난이 나타나고 그 황소의 난 토벌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부에 들어가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당에서 중국에서도 입지도 있고 하니까 신라로 들어와서 이제 뭐가 신라 사회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이 시무십조라고 하는 이제 개혁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신라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지방을 떠돌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지방으로 떠돌면서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하루는 이제 부산 어느 한 바닷가에 갔더니 그 바다에 운무, 안개가 이렇게 자욱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바다의 이름을 이제 바다의 운무, 바다의 안개라는 이름으로 해운대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알려진 그 지역, 그곳이 이제 해운대라고 불려진 이유가 이제 최치원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 최치원 이외에도 이제 뭐 최승우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호족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방금 얘기했던 최승우는 왕건 밑에 있던 신하였습니다. 왕건은 호족이었고요, 최승우는 육두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같은 사회는 이제 호족과 이제 육두품 세력이 결합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국가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새로운 사상 유행을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뭐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신라말 나타날 새로운 사상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종, 하나는 풍수지리설인데 신라말 나타나는 새로운 세력이 이제 호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상은 여러분들이 호족과 같이 연결지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이제 통일신라의 불교는 교종이 대세였습니다.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는요, 이제 교종은 이제 불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인데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불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공부하는 불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해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교가 교종인데, 그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제 의상과 그리고 원효와 같은 유명한 그 학문을 닦은 승려들이 출연하면서 이 교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진골 귀족들 역시도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교종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시기 때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던 호족들, 물론 그 진골 귀족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촌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봉기 세력도 있고 뭐 군진 세력도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경전이나 교리 이런 공부하는 거에 큰 뭐라고 할까요? 그 매력을 느끼지 못했겠죠. 원래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이제 불교가 뭐냐면 이 참선과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인데, 이게 이제 호족들한테 이제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왜냐면 이제 선종은 경전 중요하지 않아. 경전이 뭐가 중요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는 뭐 저 글자 잘 몰라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되냐? 몸만 있고 맑은 정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호족과 당시 백성들이 이제 그 선종의 그 수행 방법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선종이 신라 말에 유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새롭게 유행했던 사상 중에 이제 하나가 풍수지리설인데, 자, 풍수지리설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109페이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산이나 땅, 하천의 모양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이제 지리 공부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리를 공부할 때 자연재해가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는 어떤 공간일까요?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현대 지리학이라고 한다면, 풍수지리설은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산의 모양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천의 모양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명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풍수지리설에서 어떤 걸 이제 주장을 했냐면, 이제 경주가 이제 건국한 지 이제 어느덧 한 1000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라가 이제 1000년에 이제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이제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경주의 지덕이, 땅의 기운이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의 땅이 이제 다 떨어져 갔기 때문에 이제 신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 이제 땅의 기운이 이제 가득한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를 풍수지리설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주 외에 다른 곳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세력, 바로 호족이죠. 그러니까 호족 입장에서는 야, 이 땅이 명당이다, 자기 땅이 명당이다라고 풍수지리설이 주장해주면은 자신의 세력 혹은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호족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이제 지방의 독자성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호족의 환영을 받았던 이제 신라말 새로운 사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신라말 이제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그리고 지방에서 나타난 봉기, 그리고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해 나갔던 호족, 그리고 신라말 붕괴되는 사회를 어떻게든 개혁하려고 했던 육두품의 움직임, 그리고 신라말 유행했던 새로운 사상이었던 선종과 풍수지리설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 몇 가지 한번 풀면서요,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신라말 농민들은 정부의 세금 독촉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OX, 그렇죠, O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신라말 호족과 진골 귀족 세력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연합하였다. OX, X죠. 어디가 X일까요? 그렇죠, 진골 귀족이 아니라 바로 누구? 육두품 세력이 되겠죠. 자, 정리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오늘 뭐 수업 이제 한 30분 정도가 지나가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지를 여러분들 따로 추가로 제가 올려 놓을게요. 여러분들 배움터에 올리면은 이게 카운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진도율 체크하는데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교과 게시판에 PDF 파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출력해서 볼 사람들은 보면서 여러분들 신라말 내용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삼국 시대의 성립, 그리고 후삼국의 통일 과정 한번 정리하면서 고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마 거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